오늘은 모의고사 1회 1차 필답형 문제 1번부터 2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OX 문제가 되겠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분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동 복귀형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수동 조작함이 있습니다. 이 수동 조작함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기동 스위치와 약제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제 방출 지연 스위치 두 개가 있습니다. 이때 약제 방출을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30초 동안 방호구역 내에서 피난할 수 있도록, 방호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30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타이머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30초에서 0초가 되면 약제가 방출이 되는데 이 중간 지점에 방출 지연 스위치를 누르게 될 경우에 타이머가 정지를 하게 됩니다. 누르고 있는 동안만 정지를 하고 스위치를 떼는 순간 다시 타이머가 가기 때문에 자동 복귀형이 아닌이 아니라 자동 복귀형인 비상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가 맞겠죠. 답은 X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OX 문제가 되겠고,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사 압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사 압력은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0.17 MPa 이상, 그리고 최대값은 0.7 MPa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본말 소화 약제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죠. 1종, 2종, 3종, 4종이 있습니다. 이때 분자식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종 분말 소화 약제를 우리는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했죠.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이 제1종 분말 소화 약제이다. 제2종은 뭐라고 했죠? 탄산, 수소, 칼륨이다. 탄산, 수소, 칼륨이 제2종 소화 약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3종 분말 소화 약제는 인산, 암모늄입니다. 제1 인산, 암모늄이다. 제4종 분말 소화 약제는 탄산, 수소, 칼륨에 이게 뭐였죠? CO와 NH2가 1대2의 비율로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죠. 요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탄산, 수소, 칼륨과 요소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제4종 분말 소화 약제이다.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종은 나트륨, 2종은 칼륨, 3종은 인산, 암모늄, 4종은 요소가 섞여 있다. 1종과 2종과 3종은 B급과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3종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A급, 즉 일반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3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종은 A, B, C급 소화에 3종은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 단위 면적당 미터의 제곱이 단위 면적이 되겠죠. 이 단위 면적당 방수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방수량의 단위는 리터 퍼 미닛이다. 분당 몇 리터인가? 라고 했는데 특수 가연물의 경우에는 분당 10리터의 방수량이 필요하고 차고와 주차장의 경우에는 분당 20리터. 특수 가연물보다 방수량이 크죠.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분당 12리터의 방수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수가연물은 10, 차고 주차장 20, 케이블 트레이 12리터.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가 쟁반과 같은 건데 이 쟁반과 같은 곳에 통신선과 전선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선과 전선을 받쳐주는 쟁반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수가연물은 10리터이고 차고 주차장은 20, 케이블 트레이는 12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약제량을 신부 화재에 적용할 때 장소 기준과 최적당 약제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최적당 약제량을 우리는 그렇죠 알파라고 했습니다. 단위가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최적당 알파 킬로그램만큼 약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기는 어떻게 했었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캐는 일산이다라고 해서 1.3이라고 했고, 요요 전기는 인류 제품이다라고 했죠. 1.6. 서점 목박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서점 목박은 이영애 2.0, 영화배우 이영애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모집성면. 자, 고모집 성면. 이건 뭐라고 했죠? 이 경우는 이치료 2.7이라고 했습니다. 알파 값을 여러분들이 전부 외우셔야 되겠죠? 이때 유정캐는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 설비와 케이블입니다. 이 경우는 1.3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요 전기는 55세제곱미터 미만의 전기 설비를 의미한다. 인류 제품이죠. 1.6과 연결을 하고, 서전, 목박, 즉 서고나 전자제품 창고, 목재 가공품 창고, 박물관의 경우에는 2.0. 고모집성면, 고무료, 모피 창고, 집진 설비, 석탄 창고, 면화류 창고의 경우에는 2.7kg의 약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신보 화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면 화재의 알파값하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표면 화재와 신보 화재의 알파값이 다르다. 신보 화재가 더 많은 약재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가연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재이기 때문에 표면 화재보다는 약재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번 문제는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와 보행거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화기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소형 소화기는 한 단위 이상을 우리는 소형 소화기라고 했고, 대형에는 A급과 B급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A급의 경우에는 그렇죠, 10단위 이상이며 B급의 경우에는 20단위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약재량이 많기 때문에 보행거리 30m마다 설치하면 되고, 소형 소화기는 약재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20m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대형 소화기의 A급과 B급을 물어봤기 때문에 10단위와 20단위를 찾으시면 되고, 보행거리는 30m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난방 설비가 없는 교육장소, 겨울철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15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비치할 수 있는 소화기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렇다면 겨울철에는 영하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약재가 얼면 안 됩니다. 자, 소화약재가 어는 경우는 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약재가 얼겠죠. 따라서 물이 없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이 없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화포 소화기, 기계 포 소화기. 포라는 것은 물과 1번과 2번, 물과 포 소화약재를 섞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얼겠죠. 3번의 경우 산과 알칼리를 섞게 되면 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번도 없니다. 분말 소화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가루이기 때문에 영하 20도씨 이상 40도씨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 한 개가 더 있죠. 강화액 소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진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수가 있죠. 그 냉각수는 물과 부동액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이때 동자가 동자인데 앞에 부자가 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얼지 않도록 어떤 액체를 섞어 놓은 것인데, 강화액 소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다가 부동액과 같은 것을 섞어서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강화액 소화기와 분말 소화기는 영하에서도 얼지 않다. 영하에서도 얼지 않는 소화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간이 소화 연고의 능력 단위가 2단위일 때 마른 모래를 도대체 몇 포를 설치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간이 소화 연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하실 때는 마팽 5바라고 했죠. 이때 5가 50, 바가 80, 50m와 80m를 의미하는 것이고, 많은 마른 모래 50m를 한 포로, 팽은 팽창 질석과 팽창 진주함을 80m 한 포로 정한 것입니다. 마팽 오빠의 이름이 0호라고 했죠. 그래서 0.5단위가 능력 단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능력 단위가 2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0.5단위가 몇 개? 4포가 필요하겠죠? 곱하면 2단위가 됩니다.
따라서 마른 물의 경우는 50리터짜리 한 포가 아닌 4포가 있어야지 2단위가 되겠죠. 답은 50리터 4포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바닥 면적이 1300제곱미터인 관람장에서 소화기구를 설치할 경우에 능력 단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로 부분이 중요하죠. 내화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 2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람장이면 문의장, 공직관을 떠올리시면 되죠. 이때 관이 관람장이다. 단위 면적은 5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 2배가 됩니다. 따라서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바닥 면적이 1300이기 때문에 1300을 100제곱미터로 나누어주면 단위 수당 1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제곱미터는 없어지고 동그라미 2개가 사라지면 13 단위만 남겠죠. 답은 4번 13단위가 되겠습니다. 10번 옥내 소화전이 하나의 층에는 6개, 다른 하나의 층에는 3개, 나머지 모든 층에는 4개씩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경우 29층 이하인 경우는 수원의 수량을 산정할 때 최대 2개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6개, 3개, 4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수원의 수량을 산정할 때는 2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수원의 수량 Q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2.6m의 세제곱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죠. 이때 개수가 최대 2개이기 때문에 2.6의 2배는 5.2m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5.2 이상의 수원을 확보하면 된다. 최소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5.2가 답이 되겠죠. 11번 문제. 옥내 소화전의 유효 수량의 3분의 1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 지하에는 저수조가 있죠. 이 저수조 양의 3분의 1을 옥상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은 펌프를 이용해서 각 방수구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상용전원이 끊어지면 펌프가 작동되지 않겠죠. 그러면 옥상에 있는 물을 통해서 전원이 없더라도 자연 낙차에 의해서 방수구 쪽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에 저수조의 수량의 3분의 1을 설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옥상에 이와 같은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이 높은 건물이 아니라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옥상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낮은 건축물의 높이가 10m입니다. 10m 이하인 낮은 건축물, 즉 한 3층 정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원이 방수구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방수가 있는데 이 방수구보다 높이 있다는 것은 수원 자체가 옥상 수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 수조나 가압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한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옥상 수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옥상 수조가 필요 없다. 펌프를 내연기관으로 기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내연기관 안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자가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상용전원이 끊어지더라도 펌프가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하층만 있는 소방 대상물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죠. 높이가 15m인 소방 대상물, 기준이 몇 미터라고 했죠? 그렇죠. 10m라고 했죠. 10m 이하인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15m면 10m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옥상 수조가 필요합니다. 수원이 방수구보다 높다. 그럼 옥상 수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도 필요 없습니다. 내연기관이 있다. 이 경우도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12번 문제. 옥내 소화전의 경우 방수 압력이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죠.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와 옥외 소화전이 있습니다. 옥내의 경우에는 방수량이 그렇죠. 130리터라고 했습니다. 분당. 옥외는 350리터라고 했죠.
압력은 어때요? 옥내의 경우에는 0.17 메가파스칼 이상, 0.7 메가파스칼 이하이다. 5개의 경우에는 이보다 크죠? 0.25에서 최대값은 똑같습니다. 0.7 메가파스칼 이하이다. 문제에서는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0.17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공기를 빼내는 속도를 증가시켜서 클래퍼를 빠르게 열면 건식 밸브가 빠르게 열리겠죠. 이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속도를 증가시킨다. 차량에서 속도를 증가시키는 페달을 우리는 그렇죠. 엑셀이라고 했죠.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들어가는 이것도 이름이 같습니다. 엑셀. 엑셀레이터가 바로 공기를 빼내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왜 공기를 빠르게 빼야 될까요?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건식 밸브가 있고 밑에 펌프가 있겠죠. 펌프에서 건식 밸브 쪽으로 물이 차 있습니다. 즉 1차 측은 가압수가 채워져 있는 상태고 건식 밸브를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즉 2차 측에는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형 헤드이기 때문에 감열체가 탈락을 하게 되면 먼저 빠져나오는 것은 그렇죠. 압축 공기가 먼저 빠져나오고 그 다음 클래퍼가 열리면 1차 측에 있는 물이 그 다음에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물이 빨리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먼저 빠르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공기를 빠르게 뺄 수 있는 엑셀레이터를 설치한다. 이 엑셀레이터가 건식 스프링클러의 부속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수조에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면 수조가 나와 있는데 수조에는 수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위계가 필요하겠죠. 배수관이 필요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드레인 밸브라고 있습니다. 이 드레인 밸브가 배수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조에 있는 물을 다 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그렇죠. 물을 다 빼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드레인 밸브가 필요하겠죠. 즉 배수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다 빼고 다시 물을 채워야 되겠죠. 따라서 급수관도 필요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그럼 오버플로우는 뭘까요?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면대에 보시면은 호스를 세면대에 밸브를 열게 되면 물이 들어오죠. 자, 물이 빠지는 밸브를 닫고 물을 틀게 되면 물이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 수준 이상으로는 물이 채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측면에 구멍이 있어서 이 이상이 되면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와 같이 물이 넘치는 오버플로우를 막기 위한 간이 오버플로우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위계 맞죠? 오버플로우 간 맞죠? 배수관도 필요하겠죠. 압력계 필요할까요? 물이 압력이 필요하니까 여기서는 압력은 필요 없겠죠. 단순히 물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력계는 필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전동기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인 압력 챔버는 용적이 얼마라고 했죠? 압력 챔버가 이렇게 생겼죠. 압력 챔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압력 스위치가 두 개가 있죠. 주펌프와 충압 펌프에 압력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급수 배관이 있었죠. 이 급수 배관을 통해서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공기로 채워져 있죠. 자, 이 물의 양이 그렇죠. 100리터 이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용적은 100리터가 되겠죠. 물올림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올림 장치는 왜 필요하다고 했죠? 펌프가 있으면 펌프를 공회전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즉 물이 없을 때 물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올림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여기도 물이 채워져 있고 당연히 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밸브가 열리게 되면 물이 펌프로 공급되기 때문에 공회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압력 챔버와 마찬가지로 100리터 이상이다. 100리터 이상이다.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 선단에서의 압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압력은 그렇죠. 0.1 이상 1.2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3번도 틀렸네요.
4번의 경우 중압펌프의 전격 토출 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 장치의 자연 압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그렇죠. 0.2 메가파스칼 정도 크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6번 문제.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을 우리는 가지 배관이라고 했고,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을 가지 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지 배관에는 뭐가 설치되죠? 그렇죠.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분기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가 되는데,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몇 개로 제한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8개 이하로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8개,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펌프 성능 시험 배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펌프가 있고, 펌프 위에 체크밸브, 그 위에 개폐밸브, 그 위에 추격 방지기가 있죠. 펌프와 개폐밸브 사이 분기점에서 배관을 연결하면 이게 바로 무슨 배관? 성능 시험 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능 시험 배관에는 개폐밸브와 유량 조절 밸브 그리고 유량계가 설치된다라고 했죠. 이 앞쪽에 있는 것을 개폐밸브, 뒤에 있는 것을 유량 조절 밸브, 가운데는 유량계라고 했습니다. 이때 유량계의 눈금은 전격 토출량의 그렇죠. 175%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설치해야 되겠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의 분기에서 설치한다. 여기가 개폐밸브죠. 개폐밸브 이전에 분기를 했습니다. 맞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이게 유량계가 되겠죠. 유량계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해야 되겠죠. 개폐밸브 맞습니다.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 배관에 직관부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죠. 한 번 더 맞겠죠. 전격 토출량의 250%가 아니라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으로 해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일제 개방 밸브가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최대 개수를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방수 구역이 있으면 이 방수 구역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설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수량과 방수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개수를 제한하는데 그 개수가 몇 번? 2번. 9번 문제. 연결 살수 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연결 살수 설비라는 것은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주로 설치한다라고 했고, 지상에 송수구가 있으면 이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하게 되겠죠. 이때 각각의 방수구가 있는데 이 방수구가 한 번에 열려서 물이 살수되어야지 효과적으로 초기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수구의 타입이 어떤 타입이다? 그렇죠. 개방형 헤드로 한다. 간헐체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살수될 수 있겠죠. 2번에 보시면 연결 살수 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가 맞겠죠. 2번이 답입니다. 20번 문제. 연결 송수관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의 압력은 얼마라고 했죠? 압력은 그렇죠. 0.3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펌프 토출량이 그렇죠. 1200리터라고 했습니다. 분당. 그런데 방수구가 3개를 추가할 때는 당연히 토출량이 증가해야 되겠죠. 한 개마다 개당 400리터씩 가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압력은 0.35 이상이다. 맞죠?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출량이 1200리터 per 미닛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방수구가 3개를 초과하면 개당 400리터씩 분당 가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층수가 30층에서 49층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내연기관의 연료량이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은 초기 소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29층 이하의 건물은 20분이 필요하고 30층에서 49층은 40분이 필요하며 50층이 넘어가면 60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연 기관의 운전 시간은 초기 소화 시간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30층에서 49층 두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20분이 아니라 40분 이상 운전할 수 있어야 된다.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